우리 조웅천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셨지만 그래도 실물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 조웅천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조웅천!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비를 한 분 한 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중앙당 총괄 선대위원장 천하람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 네, 천하람 해주십시오. 세 번 시작. 천하람.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공동선대위원장 이지영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자, 이지영도 세 번 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주영. 다음은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김두수 공명선대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올라오십시오. 김두수. 자, 우리 염지혁구 후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구 정재준 후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재준. 우리 정치 평론가께서도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정윤 정치 평론가를 소개합니다. 이강윤. 이 차가 작은 차가 아닌데, 야, 이렇게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차가 비좁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조웅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우리 지방원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불명단을 소개합니다. 어머, 밑에 있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화도 은민 여러분들께서 지방선거 때 또 뽑아주셨죠? 박윤옥 시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격려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소신있게 정치하는 사람 딱 한 명만 뽑아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조웅천 의원을 뽑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신있고 용기있고 정말 지역구민들 봤을 때도 자랑스럽게 정치하는 정치인, 그게 바로 조웅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정치가 뭐가 잘못이냐,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남 탓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부터 국민의힘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싫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웅천이 하는 거에 반의 반만 하면은 정치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예. 네, 아유, 예. 그 교통이 또 그러실 수 있죠. 네.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조응천 의원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첫 번째 중앙선대위 회의도 우리 남양주 가대 조응천 의원님 사무실에서 했고, 오늘 저희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저희가 가장 열심히 달려온 곳이 바로 이곳 조응천 의원 지역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조응천 의원은 당선되실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응천! 요즘 여론조사 보시면서 조응천 후보 인기도 너무 좋고 바닥 민심도 너무 좋고 정치도 너무 잘하고 우리도 전부 다 조응천 좋아하는데 여론조사 조금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아쉽게도 저희 개혁신당이 기득권 양당에 비해 가지고는 조직력이 아직은 조금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응답하면서 조응천 의원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응천 의원이 어디 쉽게 죽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응천 의원을 찍어주시면은 조응천 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소신있고 능력있는 삼선의 상임위원장이 돼가지고 우리 남양주를 더 발전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싹 갈아 엎을 겁니다, 여러분. 조응천! 그리고 우리 조응천 후보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작태를 봐도 내로남불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 지역에 최민희 후보가 하는 거 보십시오. 최민희 후보 이번에 남양주갑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와가지고요, 아직까지 자기를 방통위원 시켜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이것 좀 해보다가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냥 방통위원 가야지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걸고 우리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200%로 뛰어야 되는 곳이 바로 남양주갑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여러분. 최민희 후보처럼 이것 찔러봤다가 저것 찔러봤다가 해서 될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화성의 공영훈 후보 어떻습니까? 30억짜리 부동산을 자기 아들 저녁 선물로 줬다 그럽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되기 직전에 꼼수로 자기 아들에게 30억짜리 저녁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로남불입니까? 그렇게 부동산 가지고 때려잡자라고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옳소!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지치셨다면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지치셨다면 윤석열 정권도 때려잡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도 심판할 우리 조응천 의원을 다시 한번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응천! 네, 고맙습니다. 왜 기호 7번 조응천인가? 열띤 호소를 우리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우리 화도 주민 여러분들께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하람 위원장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이주영 선대위원장 모시고 지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주영입니다. 저를 처음 보실 것입니다. 저는 정치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저희 20대와 30대 그리고 지금까지 20여 년을
의료계에서 전문가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남양주에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왔으나 도착한 이후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은천 후보와 함께 자리를 두고 다투게 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를 눈으로 본 뒤 그 현수막을 보고 저는 실로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 책임져온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정치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언어로 결코 분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비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 세계 어떠한 의학으로도 입증받지 못하고 검증받지 못하는 사수를 펼쳐온 최민희 후보에 대해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님께서는 과연 본인의 과거에 대해 떳떳하십니까? 저는 지금껏 제가 펼쳐온 의술에 대해 감히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뇌피셜로 일을 진행하고 듣기에 좋은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사술입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오고 있는 정치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는 그런 사이비 의료를 단 한 번도 정당한 의료라고, 아이들을 위한 의료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남양주는 어떤 곳입니까? 구태에 묻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나태하게 아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혹은 이름난 큰 정당을 뽑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혁에 앞장서고 정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앞으로도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정책을 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사람을 뽑을 것인가? 남양주 시민 여러분의 수준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조은천 후보를 당선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7번 조은천 후보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보고 뽑자, 인물 보고 뽑자. 이주영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에 연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 자리에 이경윤 정치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만한 사람이 와서 찬조 연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조은천 의원께 내 말할 자리 한 5분만 다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간곡히 소박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기자를 오래 했고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가서 정치평론이나 뉴스 해설도 하는 이강윤이라고 합니다. 저자 누구지? 나 처음 보는데 그러면 지금 휴대전화 열어서 네이버 같은 데서 이강윤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화상이 접니다. 저는 기자를 한 27, 8년 했는데요. 국회의원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찾는 국회의원이 있고 기자들을 찾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조응천은 제가 지켜봤고
겪어본 조응천은 기자들이 찾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기자들이 찾을까요? 똑같은 의원인데 어떤 사람은 왜 기자들을 자기가 찾고 어떤 의원은 기자들이 그 의원을 찾을까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분 조응천 후보하고 뭐 그렇게 큰 교분은 없습니다. 제가 직업 때문에 많이 관찰했고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동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갑장이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입던 잠바 색깔 안 바꾸고 있던 당에서 그대로 나오면 제가 여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 없겠지요. 자기 발로 고생스럽지만 그리고 힘들 것 뻔히 알면서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초에 결행을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한 10몇 명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딱 3분 나오셨어요. 홍수 화이팅!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겪어온 길은 대강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같이 나온 이들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니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마트에 라면을 사러 갔는데 라면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매운맛이고 하나는 순한 맛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꼭 매운맛 아니면 순한 맛에서만 골라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지가 좀 넓어야지요. 라면 맛에 사람이 자기 입맛을 맞추는 건 아니지요. 사람 입에 라면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당에서는 이른바 개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 어휘 수박이라는 멸칭보다 더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너는 왜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너도 좋아해. 나는 그 라면 좀 안 땡기는데? 그러면 와서 해코지하고 너는 뭐가 잘못됐어? 왜 내가 먹던 라면을 너는 안 먹는 거야? 하고 행패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뭘 사러 갔는데 같은 소비자끼리 부르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마트에 우리는 소비 주체, 소비자로서 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쭉 계시는 여러 정치인들 가운데 제일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소비하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의 권리를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왜 정치에서 사람을 고를 때는 우리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거나 또는 몇 가지, 단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만 골라야 했습니까? 여지껏 3, 40년 동안 이 나라 정치가 팍팍했던 건 양당 구조를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도 양당 이외의 정당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 중에 훌륭한 실험을 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닥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잠바 그대로 입고 나오면 어렵지 않게 당선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왔을까요? 모든 정치인은 팬을 갖는 거 좋습니다. 팬 많을수록 좋고요. 그 팬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명확히 관철하는 것, 이른바 당내 직접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저도 찬성합니다. 민주당에 지금 그런 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일은 그 팬에 그치지 않고 훌리건화 된다는 겁니다.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너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만큼 세게 안 좋아해? 이 새끼 이거 희한하고 뭔가 흐릿한 사람 아니야? 그럼 안 되죠. 세게 몰려다니면서 야지 놓고 문자 폭탄 날리고 이러는 거 넓은 의미의 폭력입니다. 팬과 폭력 사이의 경계선이 애매해서 우리가 가끔 헷갈립니다마는
그리고 광적인 팬들은 자기는 훌리건이 아니라 서포터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명백히 다릅니다. 그건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제가 아는 조응천 의원은 그런 거 하지 말자, 서로 간에 예의와 분명한 선을 지키면서 자기 생각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내 민주주의 만들어 보자 했는데, 민주주의 민주당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윤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게 대단히 마음에 안 든다, 잘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약 60%가량 1년 4, 5개월 동안 아주 길게 지속이 됐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야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왔을까요? 만약 제대로 흡수를 했다면 전 여론조사 응답자에 약 60%가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한 7, 80%만 흡수를 해도 정당 지지율은 45% 넘어서 50% 가까이 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제 뒤에 쟁쟁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또 지킬 텐데, 현 정부 심판합니다. 심판해야겠다는 것은 아마 모든 당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만 빼고. 개혁신당이라고 해서 무슨 세밀해 정의당이라고 해서 심판 욕구나 열기가 적은 거 절대 아닙니다. 조국당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최근에 나와서 잘 흡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바꿔나가는 것. 왜 심판해야 되냐? 단 한마디만 드리자면 의식주가 살아가는데 기본입니다. 의는 서로 취향도 다르고 패션도 다르니까 잠시 젖혀놓는다면 식 먹는 거 어떻습니까?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힘들게 보내다가 돈도 많이 풀렸고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물가 폭등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고물가 체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파가 한 단에 800 얼마라느니 아니야, 한 뿌리에 800 얼마야, 이런 쌀데기 없는 논쟁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묶여있는 파에서 한 뿌리만 꺼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의식주의 기본조차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것 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음 주 서울 인구가 15년 전에 1150만이었어요. 그때 경기도 1120만입니다. 제가 기사를 써서 잘 압니다. 15년 만에 지금 서울 인구 989만, 경기도 1300만입니다. 경기도 분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300만이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집값 때문에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밀려 인접 도시로 나오는 겁니다. 지방에서 일 때문에,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오게 돼도 바로 서울로 가지 못합니다. 집값,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우리가 언제나 그리워하고 많은 부분 동의했지만 치명적으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의 그 여파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집값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서울버스 파업했던데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 구조적으로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을 맡고 있는 세력은 중간고사 시험 보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너무 쫄 필요도 없고요. 입에 달면서 입으로만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적인 정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너희들은 오로지 나만 쳐다봐. 내가 말하는 거에 토달면 그건 수박이야. 가서 혼내서, 그럼 가서 후 몰러가서 야지 놓고 문자 폭탄 날리고 스타론 보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댓글로 죽여버리는 것. 그게 무슨 동지가 있는 정치고 그런 기본적인 일체심도 없이 무엇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조응천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켜보니까 강자한테 강압기다, 약자한테는
부드럽고 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두 손 모으고 정직하게 머리 조아려요. 근데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 가서는 대가리 빳빳이 쳐들고 할 말 하고 그러다가 미움도 받고 그런데 대충 사이좋게 지내면서 나 공천 한 번 더 받을래 그런 짓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 이분인데 이분을 포함해서 이준석, 이낙연 등등 이런 사람들 남양주 시민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한테 일단 사과해야 합니다. 왜냐? 양당 정치 싫다. 뭔가 좀 바꿔보자고 했던 여론 희망층이 최소한 23%까지 됐었어요. 불과 1월 초만 해도. 근데 그들을 제대로 묶어내지 못했어요. 그건 일단 이 사람들 잘 못한 겁니다. 사과는 제대로 받으시고요. 새로운 불을 피우려면 촛불의 심지만큼은 제대로 보관을 해야 다음번에 불을 붙여도 그 초가 불이 탑니다. 지금 선거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다 아실 테니까 개혁신당 저 자식들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심지까지 죽여버리면 그 초는 다음에 불 못 붙습니다. 조응천 이 사람 인물 하나는 쓰다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립니다. 촛불의 심지만은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자한테 강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조응천이다. 열띤 지지 호소를 해준 이강현 정치평론가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후보 모시고. 네, 됐습니다. 야, 여기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 모시고 또 지지 연설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오늘 남양주 갑에서 이번 선거의 첫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개혁신당의 그것도 조응천 후보는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조응천 제가 국회 생활 30년인데요 국회에서 조응천 의원만큼 소신있고 바른 정치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조응천 의원만큼은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조응천 요즘 방송에서 5글자가 유행입니다. 5글자. 이, 채, 양, 명, 주. 뭔지 아십니까? 이태원 유가족들 마음 아프게 했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더군다나 호주 대사로 도주 대사까지 만들었죠. 양평 고속도로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건설되었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겠습니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품백 300만원짜리 받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권력형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 바로잡을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조응천!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의 심리가 강한 정권 심판 선거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로 심판할 겁니까? 여러분, 누구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조응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 민주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여자 장해찬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마땅히 후보를 사퇴해야 될 사람이 과연 정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홍천 의원은 재선이고 이제 3선에 도전합니다. 3선을 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에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는 엄청나게 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장 적합한 상임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조홍천 의원 3선 만들어서 국토교통위원장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조홍천 찍으면 조홍천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당 2당 찍어서 사표 안 만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조홍천 후보가 중학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과거에 우리가 서동요라고 알죠? 예, 그 서동요가 남양주의 중학생들에게 완전히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홍천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거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홍천 남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죠? 네. 조홍천 후보 국회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홍천 국회의원 3선 만들어서 시민된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남양주 발전 화도발전 앞당겨달라. 김철근 사무총장의 직위 연설이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김두수 공명선거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기세번 선대위에서 공명선거단장을 맡고 있는 김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명선거단장이 뭐 하는 겁니까? 부정선거 감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하면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금품 수수나 향응보다 더 무서운 표도둑이 있습니다. 이 표도둑은 뭐라고 하냐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찍지 마라. 작은 정당 찍어봤자 소용없다. 사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표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런 자기의 실력과 관계없이 큰 당에 의지해서 당선되는 자들이 말로 표도둑입니다. 우리 조홍천 의원은 자기 실력으로 당선됩니다. 조홍천 찍으면 조홍천 된다. 조홍천 여론조사를 보면 35% 국민들이 일 잘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 공약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사람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당선 가능한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건데 그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 이 비율 때문에 조홍천 후보를 안 뽑으면 안 됩니다. 1등 일 잘하고 2등 정책 공약 좋고 3등 깨끗한 후보 조홍천을 국회로 보냅시다. 공명선거가 어디서 왔냐면 공명정대에서 왔습니다. 내세울공, 발걸명, 발월정, 헌대, 공명정대란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합니다. 이 공명정대를 두 자로 줄여서 공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합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공정합니까? 상대를 적대하고 같은 당의 사람을 수박이라고 밀칭하면서 공격하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자기 정치적 출세의 수단을 삼아서 이 지역에 온 민주당 후보가 결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명선거, 공명정대한 후보 조홍천 후보를 국회로 보냅시다. 4월 10일 그리고 사전투표 4월 4일 5일 기호 7번 조홍천을 국회로 보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0일 그날은 단순히 투표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민 여러분 위대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남양주 화성을 바꿀 수 있는 그날이 4월 10일입니다. 우리 김두수 공명선대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 주민 여러분,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왜 조홍천을 뽑아야 하는지, 왜 조홍천이 인물인지 사람인지 조홍천 후보의 지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홍천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 심차게 조홍천을 연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천 후보를 소개합니다. 조홍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 찍어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보고 찍자 조홍천입니다. 8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조홍천입니다. 대놓고 사람 보고 찍자 명함에 박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전국 국회의원 후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 보고 찍어달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저 조홍천 말고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년 의정 활동 기간 동안 거짓말하는 사람, 8년 의정 활동하는 동안 소신 꺾지 않은 의원, 정권 교체에 따라 부침에 따라 입장 바꾸지 않은 국회의원 누가 있을까요? 조홍천! 저 자신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신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갑니다.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해도 그게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 다 압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그게 길입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바보 같고 지금 당장은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래 나 배신했다. 이재명의 전체주의 개딸 민주당을 배신했노라. 그렇지만 국민을 따라가노라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야 이 수박아, 그러면 나 수박 아니다, 나 오렌지야 라고 같이 맞짱 뜨고 싸웁니다. 이런 조홍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홍천! 2014년 겨울 그 광풍이 몰았을 때 저는 국사부모로 몰려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제 값을 치를 마음을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신 굽히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 들어갈 때 했던 얘기가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네 소신 끝까지 지키라는 게 제 입당 조건이었는데 입당 조건 지켰다는 이유로 수박이 되고 돌을 맞고 욕을 먹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지금요, 윤핵관, 찐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 면면을 보시면요, 그분들 자유한국당 시절에 야당할 때 법사위 하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 할 때, 또 윤석열 국회의원 후보자 할 때 맨 앞장서 가지고 피 묻은 손으로 검찰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냐라고 검찰총장 되는 거 반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지금 찐핵관, 윤핵관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때 여당 국회의원 법사위원으로서 끊임없이 서울중앙검사장, 검찰총장 윤석열을 옹호하고 실드치고 디펜스했던 사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야당이 되니까 돌 던지고 침 뱉고 완전히 공격하고 입장 180도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죠! 어떻게 같은 사람이 자기 편일 때는 옹호하고 남의 편이 되니까 돌 던지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아요.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180도로 바꿉니다. 정치가 야구입니까? 공격하다 수비하고, 수비하다 공격하고. 우리 국민들은 바보예요? 왜 그거를 거대 양당이라고 당연히 봐줍니까? 자꾸 봐주니까 저 사람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양당 기득권 정치 이거 타파하자고 제가 지금 오렌지색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웅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일 때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조웅천은 싸가지 없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중앙검사장, 검찰총장 지명자는 수사는 잘할지 몰라도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인권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다. 몽골 기병식 수사를 한다. 대단히 위험하다. 나는 반대한다. 라고 여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자, 그때 당시 문파 대깨문들이 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18원이 마구 들어왔습니다. 문자 폭탄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요, 조국 장관 공격하니까 그 문파 대깨문들이 그 사이트 댓글 들어와서 성지순례하고 갑니다 라고 합니다. 입장 바뀌니까 내 말이 맞았다고. 저는 한 번도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물로는 깨끗한 빨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 저 오염된 민주당이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 심판을 한다 해도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를 빌미로 삼아 단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십니까? 네. 그 이후에 단식이 끝나고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한 번이라도 얘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단식 이후에 민주당은 후쿠시마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끝났습니까? 지금도 4차 방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아니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만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할까요? 단식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조차도 방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더러운 물로는 깨끗한 빨래를 할 수가 없노라. 우리 개혁신당의 천하람, 조홍천, 이주영, 금태섭, 이준석 이런 깨끗한 사람들만이
김철근, 김두수 깨끗한 물로서 깨끗한 빨래를 할 수 있다.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화도 주민 여러분, 저희가 1월 초에 급하게 세미래와 합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합쳤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합치지 못해서 금방 헤어졌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렇지만은 거대 양당의 저 기득권, 저 폐악질에 비하면 저희의 잘못은 이렇게까지 저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불씨는 살려주십시오. 불씨는 살려주셔야 지금 서로 양보 없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열차 그 사이에서 한쪽을 막아세우고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민주당 공천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 박용진 의원 어떻게 잘려나가나 보셨죠? 한 번 찍어서 안 되니까 두 번 찍고, 두 번 찍어서 안 되니까 세 번 찍어가지고 결국은 너는 안 돼. 밥 정해놓고 공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응천 비슷한, 박용진 비슷한 사람은 한 명도 공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정치를 고민하는, 민생을 고민하는 그런 후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저 이종석 도주대사 이후에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왕창 180석, 200석 당선돼서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방탄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으로서 가득 차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욱더 악에 받쳐가지고 또 힘으로 국정을 하게 될 것이고 22대 국회, 21대보다 훨씬 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인데 분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력이 누굽니까? 개혁신당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의 전망이 개혁신당에 달려 있습니다. 남양주에 달려 있습니다. 조응천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응천이 8년 동안 벌여놓은 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이 종료도 했지만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벌여놓은 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계획하고 있는 거 착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짓말 못하는 조응천입니다. 소신 굽히지 않는 조응천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남양주를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의 양심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럭키7 개혁신당의 조응천을 반드시 4월 10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감사합니다.